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고민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죠. 고민을 읽어요. 그러면 고민에 대한 그 당사자가 여기 옆에 앉아요. 앉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막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 얘기다 싶은 사람 보태기 돼요. 보태기. 그래서 못 얻어가는 거죠. 이거 1+1으로 나까지 껴주세요 하면 보태기 되고요. 그리고 고민을 함께 여기가 백인의 여자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나서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막 얘기해주면 돼요. 난 이렇게 해결했다 뭐 이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해결을 주신 분께 선물 드리는 겁니다. 그 고민 담당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누가 어떤 고민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그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고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저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날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능력 있는 남자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능력은 내가 있을 거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만 하고 싶은데 지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면 괜히 의기소침해하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잘나면 결혼하기 힘든 걸까요? 세상에 정말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괜찮은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신영님의 결혼관은 어떤가요? 신영님이 결혼이요? 네, 라고 마지막 질문을 써주셨네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문세롱님. 어디 계시나요? 어유.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리로 한번 모셔볼게요. 사연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원하시면 나중에 이거 나갈 때 모자이크 처리 지금 원치 않으실 모자이크 있으니까. 그니까 저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고 연애만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남자친구는 빨리 남자친구도 어리거든요. 근데 빨리 결혼을 해서 자기는 안정적이게 뒤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언니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너가 아직 사회생활 조금밖에 안 해봐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쯤 되고 사회생활 3년 차 넘어가면 좀 안정적이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라고 자꾸 나한테 주입을 하는데 나는 선택을 결혼 안 하는 거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너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란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진짜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변에 결혼하셔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여자분은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사실 저는 결혼하면 여자 손해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보다 나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죠. 결혼을 하면 내가 손해니까. 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23이. 삐똥이. 다 같이 얘기해주세요. 삐똥이라고. 삐똥이. 근데 사실 저 이번 주에 책 읽었던 게 구모니카 분이 쓴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독신을 난 독한 여자를 연기한다. 네, 연기한다. 그걸 보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을 사촌 오빠 보더니 야 이런 쓰레기 책이라고. 너 이거 여성 그런 거 독신을 막 강요하는 거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아직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막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저는 100%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서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연애 중이신 분과 지금 결혼하신 분.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대답은 결혼을 지금 하고 싶지 않고 결혼을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 생각 그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어려서 그런 건가?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나 내 남편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남자친구가 못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정말로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거꾸로 결혼이 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진 자의 여유가 보이는 대답이죠?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까부지 않고는 모르는 거군요. 공식 멘트.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신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우리 세롱님
세롱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묻고 다녀요. 잘 모르겠어서 어제도 어떤 분한테 결혼하면 뭐가 좋나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를 여쭤봤더니 49대 51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일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라고 하시는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있으신데 그래서 그분 말은 혼자 다 장단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한 입장은 아니라서 뭐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남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은 되게 불행해지고 지금 원하는 거. 근데 제가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되게 안 변하는 듯 하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생각이 변하면 또 하시면 되고 우리 아톰님도 언젠가 막 드디어 찾았어요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뭔지 아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근데 남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죠 결혼 얘기가? 26인데 23살한테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 남자친구 그 동네가 좀 결혼 빨리 하는 동네. 그런 동네 있어요. 그런 동네 있어요. 안동인가요? 다 진짜 막 23, 4째 다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이해가 안 그래서 가는데.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왜요? 어떻게 그런 동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어디예요? 어디죠?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오 이렇게 하면서 드셨어요. 저기 되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드셨는데 언제 결혼하셨나요? 지금 비슷하시네요. 같으시네요. 네. 마이크 안 나오시나요? 지금 결혼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좋나요? 네, 저도 이제 23살 때는 앞에 나오신 분처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30이 넘어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좀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을 만난 타이밍. 그래서 저는 그 사람 24살에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면 평생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오니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한 31, 32에 할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다가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때까지 너 왜 결혼을 늦게 하냐 이런 소리 할 때는 귀도 안 열고 닫고 있다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게 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떻게 오나요? 뭐 이렇게 저 진짜 종소리가 궁금해요, 저도 들린다던가 근데 빵꾸 치는 많이 아니죠? 어떤 물어보세요. 느낌인가요?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생긴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저는 되게 막 종이 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신각 앞에 있는데. 저거 맨날 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어젯밤에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듯이 이 사람이랑 되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영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이 내가 그려졌다. 나이 먹어도 이 사람하고 내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 너무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결혼할 남자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 죽을 것 같고 이런 남자랑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랑 되게 나이 들어서 그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먼 미래가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박신님 아직 그런 분 아직 못 만나셨나요? 안 그러시나요? 도대체 노인의 모습이?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유학 간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4년 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도 기다렸고 근데 그게 이제 와장창창 되면서 인생이 그리고 계속 결혼하자는 얘기도 많이 이런 얘기 어떻게 할까요? 그랬었는데 울지 마세요. 그랬었는데 그때 느낀 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다 진짜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안 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연애마다 결혼을 꿈꿨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 종이 울린 그런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 없이 연애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연애에 충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남자가 이 남자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편협하게 살았다. 왜 내가 그렇게 남자들 목숨 걸었던가. 신영 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 좀 편하게 릴렉스하자 하고 마음 먹었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좀 더 그 다른 면들을 많이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또 보태기 또 이렇게 묻어가긴 하자면 아까도 우리가 방에서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되게 아직 너무 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한 남자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읽은 책도 다르고 이 사람이 살아온 커먼센스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양한 세상이 남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또 느꼈던 게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오케이. 여태까지 제가 만나고 싶었던 완전 이상형의 남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 아티스틱한 남자, 아티스틱한 남자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완전 꿈꿨던 연애를 할 줄 알았어요. 이상형의 남자였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거는 경험해봐야 된다.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그걸 진짜를 몰라요. 근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남자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오히려 진짜 마음이 되게 편하고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만나보시고 23살이면 한 맞아요.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럽네요. 부럽네요. 근데 20살이면 기회라도 많지만 우리는 기회 그렇게 많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연역적인 사고 방식. 그런가요? 발상을 하셔야죠. 하지만 아직 여기서는 그냥 톡톡 얘기해봐요. 속마음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23살이야 앞으로 앞날이 한창하지만 우리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시나요? 지금 30즈음의 여성분들도? 저 같은 생각? 저는 지금 30인데도 저런 생각을 해요. 결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안 계세요? 다 결혼 완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당장이라도 내가 완전 하고 쫓아가서 싶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러신 분들이신가 그런 봐요. 느낌. 그런가요? 우리 그럼 결혼한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결혼하신 분? 뒤에 와. 번쩍 손을 드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혼에 대한 우리 아기들의 말에 대해서. 저는 저보다 남편이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부럽다. 사고를 쳤습니다. 오, 부럽네요. 결혼은 멋있어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그래서 결혼은 저번 달에 했고요. 오, 축하드려요. 네, 지금은 임신 6개월 차입니다. 오,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남편의 확신이 커가지고 그 확신을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믿음과 저의 믿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겠다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늙어서도 박해일처럼 늙어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인가요? 셋 다입니다. 셋 다. 정말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기지? 그 믿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놈이 네 놈인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놈인데 이랬더니 야 아무데나 던져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게 네 놈이야. 맞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 들었을 때는 어머 무슨 소리야 막 이랬는데 나만 가져가는 놈.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도 나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나만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되게 어렵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명이 가져가려고 막 싸우는 놈은 내 놈이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근데 그 내게 놈이 아니에요. 나한테 날 좋아하면요? 그럼 쟁취하세요. 쟁취하면 되겠죠? 그런 아무도 안 볼 놈으로 만들면 되겠죠? 제가 그렇게 다른 여자 삽으로 반 때리실 돌고로 것 막 이렇게 같아요,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도 안 가져가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너무 거칠죠? 오히려 결혼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 동네가 23세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분들만 봤죠? 어떤 걸 보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아침마당 막 이런 거. 아침마다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봤구나. 그런 거 봤구나. 그런 거 좀 해가 되는 청소년한테 안 좋은 그런 프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랑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들어하던 시절에 지금 회사를 옮겨서 지금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이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나고 나도 저런 여자가 되어줘야겠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되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축제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 덕분에 나도 빛나고 너무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거를 약간 시야를 이쪽만 보던 거를 이쪽도 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놓으면 만나기 더 어렵지 않나요? 그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 대표님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가 무조건 행복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결국 자기가 부딪혀봐야 아는 건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자기가 결혼을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남들이 하니까 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타이밍이 된 건지, 그런 자기 자신이 정말 결혼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세롬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보통 사석에서 이제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 결혼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이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다음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고. 이 남자랑 결혼 얘기할 필요 없다고. 왜냐면 너무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기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배부른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라는 거 우리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20살 때도 그런 고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언니들이 조언을 나름대로 해주셨어요. 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딱 들으셨을 때 이분의 조언이 좀 많이 와닿다, 이런 말씀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 언니들 빼고요. 네. 그분께 저희가 책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타이밍 언니분께 저희가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언니들의 조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에요. 박신현님께. 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멈추니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하고 나름 전문직을 가진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밤샘과 야근을 견디며 전문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지 9년째 요거는 지우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네. 밝히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분 남은미 분이세요. 어디 계시죠? 벌써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은미고요. 지금 하는 직업이 경관 디자인이라고 해서 도시 계획이랑 플래닝 같은 거 하는 거고요. 일단 교량이나 큰 구조물 같은 거 디자인 쪽 하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 관련된 쪽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지금 밤을 새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꼭 가야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도 바쁘지만은 지금 바쁜 중에도 내 삶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밤새고 달려온 거거든요. 지금 3일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능력자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고요. 지금 계속 지금 이대로 일을 한다면은 분명 전문직으로서의 보장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지워진 부분이 이제 남자친구랑 지금 9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또 나이도 찼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CC였는데 지금 차면은 저는 갈 데도 없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면 또 다시 삽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남자는 떠날 것 같고 그런 게 다 고민이더라고요. 우선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29. 29이라고 하셨어요? 저 29이 되게 많네요. 29이시고 와 9년째. 여러분 고민 파악되셨죠? 이거는 이직 관련된 얘기, 전문직 관련된 얘기인데
다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할 얘기 많거든요. 박신영님께 우선 한번 어떤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비슷한 생각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퇴근하는 날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퇴근하는 날 정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졌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극으로 치달으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았을 것 같은데 극으로 달리니까 그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심장이 아파가면서 할 만큼의 일인가? 심장이 아파가면서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이렇게 피부도 엄청 상하고 그랬는데 완전 이렇게 피부 다 상하면서도 할 일인가? 거기에 만약에 예스를 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이제 함부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 중에 하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일은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사람을 다 이루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육 일은 되게 사람이랑 같이 하는 일이라서 저한테는 좋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옆 팀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나는 이런 전문 커리어를 더 이렇게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중심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그런 극적인 질문을 하셔서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예스가 되면은 이제 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리고 일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것만 놔버리면 막 세상 떠날 것 같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내일 해는 안 뜰 것 같은데 남자는 다시 오고요. 새로운 삽질도 할만합니다. 이게 막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결혼이랑 똑같이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 중심 가치랑 맞는 일인가, 남들이 좋다는 일인가, 내가 좋다는 일인가. 그런 거. 네. 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제가 수술을 받았었는데 몸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안에서 피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안에서 피가 고여가지고 그 피를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약간 암세포처럼 이게 너무 오래 두다 보니까는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네. 뭐든지 네. 무슨 일이라도 네. 자기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저도 그 아. 느낌 저도 알거든요. 대표님 누구예요? 그게 저희 대표님 와 계시나요? 맞아. 여기 계시나요? 그게 또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이게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새만금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거. B만큼. 네. 그쪽 일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 그 고위 담당자분이 빨리 와서 이거를 자기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수술을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만둘 거라고 거의 한 51% 정도 생각은 먹고 있는데 혹시 이직하신 분이 있거나 그 텀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고민들이 미리 좀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좀 대응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 혹시 이런 비슷한 힘든 일 때문에 이직하신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뭔가 힘들어서 아니면 지금 그런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없으신가요? 다들 건강하게 거기 손가락질로 막 쿡쿡 찔러주고 계신데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진심으로 지금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요.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니의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류 무역 사무직을 하는 업무를 5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원인 모르게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6, 7개월 정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었던 것 같아서 근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고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제가 좀 숨기고 싶은 쪽으로 조금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다가 저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다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휴가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휴가를 쓴 지 한 2주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정말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 그만둠에 대한 그 두려움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 원했던 전문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기를 못했었던 것 같았었는데 뭔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자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결혼을 계속 하자고 하고 그래서 막 그런데 지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그 이유 때문에 결혼도 지금 못 하고 있고 회사도 지금 쉬고 있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핵심적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못 그만두는 건가요? 일단은 금전적인 보상이 크고요.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른 걸 해보겠다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 그리고 그만두고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밤을 안 새고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그 다른 걸 지금 29이란 나이에 새로 시작하더라도 그게 다시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봉사님 말씀해 주실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의 3D 업종이라고 하는 IT 업계에서 진짜 수 개월을 야근을 하면서 지냈어요. 거의 새벽 4시, 5시 이렇게 맨날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3년 정도 제가 그 첫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일도 손에 있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저도 신영 씨처럼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 일하고 있구나. 얼굴에 영혼이 없고 네,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게 많은데 저도 모르게 나 빨리 돈 모아서 전세집 가야지. 제가 그때 월세 살고 있었거든요. 빨리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 빨리 돈 모아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강요하는 그런 인식에 제가 사로잡혀서 제가 원래 꿈꿔왔던 그런 꿈들은 다 제쳐놓고 그냥 재미없는 어른으로 직장인으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나 이거 언제 다 해보고 죽나?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일을 그래서 그만둔다면 언제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연봉이 제일 낮으니까 지금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현명하네요. 네, 나중에 더 많으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는데 제가 그때가 당시에 되게 경기 불황으로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할 때라서 이직도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저희 이사님이 막 저한테 등에다 대고 밖에 나간다고 답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시 와도 안 받아줄 거야 나가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미쳤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만두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나를 좀 시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찾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지구 반대편을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페니쉬를 못해가지고 타협을 봐서 호주로 갔어요. 남반구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닥친 대로 아르바이트를 막 했는데 거기 보니까 30 넘어서 아직도 웨이터를 하고 있고 바리스타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나는 잠깐 와 있는 거지만 얘네는 되게 뭐야 나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론 너 왜 아직도 이 웨이터 생활을 해? 그랬더니 나 행복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번듯한 직장, 남들이 봤을 때 전문직,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뭘 할 때 즐거운가 계속해서 저를 탐구를 했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민 국가라서 식재료가 되게 풍부해서 되게 신기한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요리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와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요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전에 했던 일을 하면 내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답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을 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요리 쪽도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겠지만 돈 없고 백 없는 자는 서러워요. 서러운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빨리 꿈에 다가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요리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을 택한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게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집에서 돈을 대줘서 뭐 공부를 유학을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딸린 남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차선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공백을 가진 건데 그 공백이 나의 그 적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내가 내 인생의 80년 중에 1년을 못 투자할까라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가 사실 우리가 한우물만 파라고 되게 강요를 하는데 한우물만 파는 것보다 여러 우물 팔면은 나는 우물 100개 가진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우물 파는데 거기서 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파다가 그 그물이 다 연결돼서 이만한 구덩이를 그렇죠. 그런 모르는 진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우물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저는 거니까요. 꼭 한 우물만 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을 많이 가진 여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우물에서 금을 캐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신영님 한마디 더. 저는 이 방금 그 말씀에 되게 포인트를 얻었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되게 하고 싶었던 건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 쪽에 엄청난 그 섭취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되게 하고 싶었던 게 광고여서 광고 쪽에 엄청난 섭취를 하다가 제가 광고를 그만둘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교육 쪽으로 왔는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세상에 헛삽질이 없다. 왜냐면 이 영상을 공부한 게 광고할 때 너무 큰 광고 기획자로서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광고를 공부한 게 지금 교육자로서 되게 학생들이 졸고 이럴 때 자극적인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제가 건강에 너무 관심 많아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주 가는 한의원에서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침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 침대에서 막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누구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저분이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되게 유명한 회사의 중책을 맡으신 분이시다. 근데 너무너무 밤을 많이 새서 이제 쓰러지셨고 그리고 이제 언어 기능이 이렇게 되셔서 회사에 다시 못 가시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버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저도 워낙 빡세게 사는 거 좋아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자기가 입 돌아간 사람을 많이 고쳤대요. 근데 입 돌아간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와서 하는 공통적인 한마디. 선생님 제가 3일 밤을 샜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때 약 지으러 가서 제가 처음 한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3일 밤을 샜습니다. 했거든요.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셨어요. 인정받으셨어요. 이제 남자랑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사는 맛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버버하게 되신다면 전 그것만큼 미련한 전문직이면 뭐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건강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아까 아프시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인정받아도 쓰러져서 어버버하면은 다 잃고요. 회사 사람들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은 회사에선 소모품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를 먼저 케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누구 계시나요? 회사에 소모품 얘기 나왔는데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숨어 들어가셨네요. 자기 얘기할까봐. 저도 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군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군대 여자 장교 나이가 29까지인가요? 제한이에요. 29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힘든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엄청 어려운데 그 29이 지금 우리 나이에 군대에 다시라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거든요. 못 가요. 그 체력적으로 막 늙어가잖아요. 우리 힘든데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엄청 많은 3분의 1 가량이 그런 식으로 막차 타고 오는 동기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자기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이에 대한 그런 공포를 이겨낸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대한 게 별로 개념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나올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나와보니까 이제 20대가 다 간 거예요. 군대 나오니까 삽질만 하다 왔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맞아요. 좀만 더 있었으면 제 친구들 뭐 대위라는 계급을 달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등골에 빨대 박혀가지고 쪽쪽 빨아먹히다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올 때 되게 불안은 했는데 그 불안해서 사람들이 다 못 나와요. 근데 그 군대에서 뛰쳐나온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2명이 계시고 저 하나 나왔어요. 한 분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따가 마이크도 드릴 건데 저희는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미치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나이가 무서우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군대에. 전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가장 어리고 지금이 가장 연봉 조금 받을 때인데 나중에 소령 달고 막 연봉 달아서 그러고 나와서 이제 보험 팔고 다니고 그럴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왜 갖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이크 팩트 그냥 때려치고 나갈 수 있어요, 대표님. 저는 두렵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MC도 봤는데 이 말빨로 어디 가서 살겠죠, 그죠? 나이트라도 가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짧게 드리자면 꼭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갔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삽질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군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그 저도 광고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만약 가보고 아니면 이게 아닌가 봅니다 하고 잠깐 부끄럽고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도 요리하다 지금 다시 기획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창피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기획을 하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요리를 하고서 기획을 하게 돼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작업이 요리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게 되게 운명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그쪽으로 더 많이 무게가 실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만약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더 이렇게 그런 불안감 없이 더 몰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나 다른 거 해봤는데 맞아요. 이게 나한테 더 맞더라. 아니면 그래서 뭐든지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평생 그런 내가 그때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남자도 가지게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맞아요. 사람 있었어요.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명이 있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 만나다 힘들면 역시 나는 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삶을 되게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현재를 살면서 계속 과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얘를 다시 만나봤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되게 슈퍼 클리어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얘를 만났을 뿌리하게. 때 이런 거 없이. 예. 아까 그 핵심이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먹어봐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저 군대 갔다 오니까 걔 똥이구나 알았거든요. 완전 된똥이었구나를 알고 다시는 안 가요 저. 지금 간다는 친구도 있으면 진작에 물어봐요. 일단 갔다 와라고 해요 저는. 갔다 와. 갔다 해봐. 내가 백날 만나봐. 말해봤자 넌 안 돼. 갔다 와. 갔다 와서 네. 얘기하자. 가서 일단 얘기하자. 가서 얘기하자. 가서 똥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맞는 사람이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대여번 저희 한번 선배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거기서 똥 먹고 와서 본인이 똥 먹고 먼저 나가셨어요 저보다.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똥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갓 들어갔는데 그 저분의 영향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군대를 나오게 된 게. 그래서 저도 이게 똥인가봐 하다 보니까 똥이 됐더라고요 저한테도. 제가 그대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어나 박수 부탁드릴게요. 도전 이야기를 나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희경이라고 하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하나도 안 그래 보이죠? 다 저 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2007년도에 가서 3년 4개월 정도 군 생활했고요. 중2로 전역을 하고 전역을 했던 이유는 다른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전 중국어 통번역 대학원에 너무너무 진학을 하고 싶어서 전역하고 한 1년 반 정도 제 인생에 후회 없이 공부를 했어요. 후회 없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게 작년 12월이었고 지금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했어요. 나이 30에 신입사원으로. 여기 아마 30으로 신입사원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한계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다행히
이번 달에 취직이 돼서 지금 한 며칠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우선 첫 번째 세상엔 정말 헛삽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저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사회자분께 똥이다라는 걸 가르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는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군대 정말 가기 싫어하고 갔다 와서도 정말 다시는 안 간다 하지만 분명 그 안에서 자기가 모르는 스스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똥인 걸 가르치긴 했지만 저 친구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느끼는 건 있을 거예요. 군 생활을 통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배운 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뭐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후회를 하시거나 과거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냥 그 순수 그 시간들에서 배운 것들을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배울 거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저 보드판 보이시죠? 저 아스테지 제가 다 입힌 거예요. 완전 잘했죠? 저거 다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저거 어디다 쓰나 했는데 완전 저기서 저거 붙일 거 제가 다 해요. 막 대형 무대 바닥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붙이거든요. 여기서 그런 능력자 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다못해 그런 걸로도 발휘가 되고 이렇게 대중 앞에 얘기하는 거 저 처음이 없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근데 군대에서 아무래도 병사들을 교육하는 입장을 몇백 명 같은 경우 지휘를 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자유로운 말이 아니라 이보다 더 험하죠. 험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는데 처음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정말 군대와 이 벤처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세상이 극과 극인 조직인데 내가 군대에서 배운 걸 여기다 어디다 써먹지 했는데 정말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의자 이거 세팅할 때 있잖아요. 테이블 여자 다 안 부르는데 저만 불러요. 남자들이. 저는 꼭 불러서 시키더라고요. 나르는 거 이런 거. 되게 강점이에요. 그런 거. 여자들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고 나가니까 진짜 저는 진짜 삽질 하다 보니까 저기 멀리 삽질했는데 이게 하나의 웅덩이 호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는 다 삽이 연결이 돼서 땅굴이 하나가 그쵸. 그런 삽질 정신을 저도 생각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저도 나이도 저는 앞으로 30살 40살 가도 그렇게 두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왜냐하면 120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지금이 전성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소진하면은 80살에 한 죽기 직전에 행복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막 이게 지금이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그때 늦게 가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나이에 대한 굴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이가 30이라도 그렇게 건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분이 얘기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듣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저는 현재 36이고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직장이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삽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뛰어들어요. 아까 뭐 30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34살에 다시 신입사원이 됐어요. 연봉이 1,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오 멋지다. 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빠르게 승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어떤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내가 그 관계 부분이라든가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보는 시선이 되게 욕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더 많이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어서 아까 뭐 3일밤 하는데 저는 뭐 일주일씩 밤새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 날짜를 잡는데 스케줄을 보면서 그 회의 날짜라든가 뭐 각종 뭐 프로젝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의 수술 정말 급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저는 불필요한 경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도 저는 미친 듯이 야근을 했어요. 왜냐면 일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근이라는 것도 본인이 좋아서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작년에 한 12월쯤 어느 거울을 바라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핸드폰을 뒤져서 정말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36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은 가정을 꾸리고 제가 1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살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완전 패턴을 바꿨어요. 6시 땡 치면 제일 회사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은 운동을 하던 영화를 보던 책을 읽던 이렇게 뭐 교육을 다니던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일이 업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만 버리면, 하나의 욕심만 버리면은 인생이 좀 달라진다는 거를 조금 제가 더 연장자로 많이 살아봤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참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여기 더 많이 드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제가 38까지 본 것 같은데 아까 나이 확인했을 때 계시지 않아요? 나 좀 더 살았다. 별로 밝히고 싶지 않으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내려고 해서 조용히 숨어 계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저희 마무리,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로 한 분씩께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정도? 네, 이게 되게 커리어와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매번 나오는 고민, 저 역시도 하고 있는. 그래서 한 분씩만 이 문제는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엔 장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일을 할 때도 힘든 게 있었고요. 지금 교육 일을 하면서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0% 완벽한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힘들다면, 모든 일이 힘든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예. 그리고 건강은 우선순위. 예. 그래서 일보다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봉선님. 네, 저는 가치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가치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로의 도피를 택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 갔더니,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회사 그만두면서 이제 내 나이에 신입사원도 안 받아주는데 서류 어떡하나, 나 늦었다 너무,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1년 내내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 이력서를 내는 나이를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거기서는 동양 여자들을 어리게 보기 때문에 저를 20살로 보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가치 전환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요리를 하러 갔더니 막 35, 38, 40 된 언니도 계셨어요. 그런 언니들을 보고 그 언니들도 수없이 다른 도전을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내가 새로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구나. 내가 새로 도전해도 내가 어떤 다른 길로 새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나이구나라는 거를 다양한 분야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용기도 얻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많은 좋은 조언과 생각해볼 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우리 나눠주신 분들께 한 분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그분께 저희가 책 선물 드릴게요. 아까 많은 관객분들이 계셨는데, 네. 저는 아까 제일 연장자님께서 역시 저희는 네, 똥물도 파도가 친다고요. 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민 얘기해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